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종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는 네. 정말 이 대선 전에 뵙고 대선 후에 거의 뭐 이제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바빴죠 서로. 야, 서로 바빴고 어떻게 대선은 잘 보내셨습니까? 죽다 살았죠. 죽다 살았죠. 아우, 이번 대선처럼 고생한 선거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뭐 예. 아무 인프라가 없이 했어요. 노트북 뚜껑이 너덜너덜해졌어. 아이고. 하도 써가지고. 고생하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민노당 권영국 후보를 제가 방송 TV 토론을 책임졌으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원내 정당일 때만 해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있었거든. 네. 근데 이번에 그거 없이 하니까 그야말로 맨주먹 붉은 피로 만들어내야 된다. 예. 근데 오히려 그래서 또 비장하기도 했죠.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도 있고 네. 또 손바닥에 이제 민자 쓴 이 부분. 그거. 야 이거 놀랐습니다 저는. 글쎄 그것도 뭐 제가 이제 그 대기실에서 써드린 거거든. 그런데 몇 사람 손바닥을 대상으로 연습을 한 거야. 손 좀 펴봐 해가지고 네. 매지고 이래 쓰고 잘 써야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이래 보니까 이게 백성민자가 손바닥이 약간 꼬부러지면은 오므라드니까. 발족자로 보인다고. 그러면 왜 손이 발이 댕겨? 거기에 뭐 족발 먹고 나왔어? 왜 족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게 제대로 펴야 보이고 제대로 그게 펴지. 그 윤석열이 왕자 쓴 자리에 쓰려니까 이걸 맞춰내야 되니까. 그것도 연습도 해야 됐었군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 손바닥을 그걸 해보고 예. 그러다 가까스로 저걸 이제 내보냈는데 네. 저게 이제 손바닥을 굽히면 발족자가 돼버린다니까. 그게 확 폈군요. 그래서 저렇게 싹 잘했네요. 그래서 저걸 쓰고 저것도 희미해서 이래 보면 진짜 발족자 같아 보이잖아. 네. 이게 제일 스트레스였다고. 그래서 왜 손이 발이 됐냐. 이럴까봐. 그런데 이걸 보안에 붙여가지고 네. 저기 기자들이 찾아내나 못 찾아내나를 이걸 본 거지 우리는. 근데 뭐 바로 그런데 뭐. 경향신문의 국회 당직 기자가 최초로 찾아냈어요. 그래요? 예. 딱 보고 백성민자다. 백성민자다. 정확하게 짚어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저 그게 어디 쉽냐고. 저거 잘 보시면은 저렇게 화면으로 찾아내고 그런 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싹 그래가지고 지나가니까. 이제 저런 장치들을 통해서 첫 번째는 레드 카드도 있었고, 레드 카드 그러니까 세 번째 토론회 때는 이번엔 무슨 숨은 그림이 있나. 이래가지고 기자들이 권영국 후보의 말을 더 열심히 제수처와 뭐 이런 숨겨진 그림, 숨은 그림 찾았는데 이 효과를 불러일으킨 거지. 그걸 해내셨네요. 우리 김종대 교수님이. 예. 없는 살림에. 거기에다가 없는 살림에 메시지, 정책, 예. 타 후보 전략 이런 걸 다 짜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종합 예술이에요. 쉽지 않아. 고생하셨습니다. 좀 쉬셔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또 지금 또 이재명 대통령 이 시대에 들어선 다음에 그래도 또 할 일이 많으세요. 네. 전화도 기다리셔야 되니까 방송 중에 전화기 보랴 뭐 바쁘신데 전화야 뭐 이제 전화 찍혔고 세 번 안 받으셨다면서요? 뭐그 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또 전화 올 그랬는데 겁니다. 아니 그런데 네. 이미 뭐 좋으신 분들이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이고 저는 당을 지켜야지 뭐 이제 제가 20년 진보정당 역사의 마지막 그룹인데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지켜내야 이 저기 뭐랄까 우리 사회 광장의 그 주역이었던 그 주체가 됐던 네. 또 여성 뭐 소수자 노동단체 참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또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게 그냥 역할이. 성장 뭐 보수 이런 예. 쪽으로 많이 가니까 이쪽이 그 고생을 해가지고 광장 정치를 열었던 이분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2016년에도 이제 탄핵이 있고 나서 그 100만 시민이 항상 광화문을 채웠지 않습니까? 근데 2017년에는 이분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치도 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5년이 저는 잃어버린 5년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 광장은 살아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또 그걸 통해서 네. 소외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자꾸 내줘야 된다. 그 역할을 그래서 이번 했다. 대선이 네. 그런 면에서는 나름 의미 있었다고 보는 대목이 그거예요. 네. 오른쪽으로 다 달려갈 때 왼쪽 날개는 누가 챙기냐. 이런 면에서 진보 정당의 효용성이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어떤 그 탄핵과 대선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 사회가 대전환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포럼도 생기고 정책도 내놓고 이런 단위는 많아. 그러면서 사회 대개혁을 외친 단위는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보니까 역시 그건 진보 정당이란 플랫폼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었던 정의당이 네. 이제 민노당으로 저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대선에 참여했다. 또 대선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고. 이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그 고생하신 분들 또 광장 세력들 네. 또 사회 대전환을 외치는 시민 사회들 이런 분들을 하고 두루두루 이렇게 연결해서 지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결국은 마지막 그 플랫폼은 진보 정당이구나. 이러니까 일단 여기를 또 지켜줘야 되는 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역할을 열심히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뭐 전화가 오든 안 오든 네. 또 오든 안 오든 그 저 인사 실무자 과로로 쓰러졌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걱정돼요.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이 얼마나 일이 많으면 또 그럴까. 그러니까 괜히 부담 주지 말고. 네, 김종대 그럼 교수님한테 전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괜히 그런 거 갖고 부담 갖지 마시고. 저 빨리 저 준비된 인재들부터 얼른 배치를 하시고. 근데 지금 또 국민 추천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우리 김종대 교수님 가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이 한국 정치를 겪어보니까 네.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그 저기 뭐랄까 광범위한 연합 내지는 연대 정치가 안 되더라고. 2017년에 그 기대치가 가장 높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 그럴 바에는 네. 차라리 자기 식구들 잘 써라. 네. 만약에 이제 제가 그 가게 되면은 네. 민노당 똑똑 술렁일 거고 그런 거 하면은 또 공동선대위에 참여한 조국혁신당은 뭐가 되고 그런 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준 진보당은 뭐가 되고 무지한히 복잡해져. 무지한히 시끄러워져. 알겠습니다. 난 그런 거 원치 않아. 알겠습니다. 김정일 교수님, 자, 알겠습니다. 뜻을 잘 들어봤고요. 3대 특검이 바로 이제 지명이 됐어요. 어제 밤 11시 넘어서 속전속결입니다. 속전속결 빨리 가야지. 내란 종식 이것도 우리가 지체할 수 없고 김건희 그렇죠. 의혹 지체할 수 없고 최혜병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 임명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준비 기간이 한 20일 있다 그러니까 수사 7월 착수는 7월이나 돼서 그것도 7월 초도 잘 봐준 거고. 그래서 그때나 돼야 이제 되는데 이게 저는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이른 승부처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어떤 수사 성과가 좀 나와야 돼요. 지금 그 동안에 김건희에 대해서도 너무 덮인 게 많고. 최혜병 건은 아예 수사가 안 된 건이고 외압 수사. 그렇죠. 그다음에 내란도 그 몸통과 기획 설계자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정도의 조금 어떤 특검의 성과가 나와줘야 이게 이제 그 내란 종식이라는 그 명분도 비로소 힘을 얻게 되고 또 검찰 개혁도 무리 없이 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참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중요한 승부처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검 중에서 성과 없는 특검도 참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특검도 있고 하나만한 특검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용을 갖춰 내실 있게 하고 뭔가 역사의 교훈을 남겼다. 이래 되면은 정말로 그 큰 어떤 하나의 시대 전환의 어떤 디딤돌을 놓는 것이요. 그런데 뭐 그냥 지루하게 끌다가 몇 건 건지고 말았다.
이래 되면은 또 앞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예. 사실 중요하다. 특검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또 관여하기가 힘든 영역이에요. 그렇죠. 예,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검이 예. 키를 잡고 가는 거기 대통령이 때문에. 특별수사본부 설치해서 하면 더 좋지. 이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별수사본부에서 하면 내가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다. 근데 특검은 맡기는 거 아니냐. 그렇네요. 이러면서 그 국무위원들 그 설득했다고. 말씀이 진짜 일리가 있네요. 그 말이 진짜. 어. 대통령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손 놓습니다. 이걸로 특검이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특검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또 국민주권 정부의 또 앞으로의 향방이 결정될 수도 있다. 아, 그럼요. 그뿐입니까? 예. 이거는 정치 질서를 바꾸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 개혁을 하는 또 에너지도 제공이 되는 거죠. 그 김건희 공천 개입이라든가 명태균 네. 수사, 그다음에 내란 협력에 대한 어떤 여당의 책임 네. 이런 부분들도 네. 강하게 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저 전화번호 바꾸고 문서 파쇄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친윤 의원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화 왔다 갔다 한 게 또 밝혀지고 이러면. 그렇죠. 지발이 벌써 저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뢰 겁먹고 네. 정당 해산 들어온다. 아예 지뢰 겁먹고 이러고 있거든. 홍준표 전 시장도 계속 군부를 떼고 있고. 왠지 해산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글쎄. 아니 자체적으로 당명 바꾸고 그 친윤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살 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데 네. 친윤이 계속해서 틀어지려고 하고 뭐 네. 당권 싸움도 이제 김문수 내세워서 하려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아, 그래서 이해가 안 그 저 고법 앞에서 의원총회하면서 권성동이 또 발언하던데. 네. 그다음에 친윤 원내대표 후보도 지금 벌써 나왔죠. 내정한 거 아닙니까? 네. 송석준 의원이 네. 그 친윤 쪽이 미는 후보로 돼 있죠. 지금 네. 지금 보면은 김성원하고 송원석. 네. 송원석. 김성원은 예. 수도권의 어떤 당심을 대표하는 네. 일종의 개혁을 외친다면 송석준은 송원석. 송원석. 예. 예. 그건 친윤의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기 권성동 뭐 이런 양반들이 탄핵 그거 저기 이제 와가지고 개헌 반대 얘기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쇼인 게 아하. 그 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을 취소하겠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벌써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고. 그런데 난 그게 참 아주 그 절묘한 거라고 보는 게 김용태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탄핵 반대 당론을 취소한다는 걸 다 지나간 일을 그러게요. 그 당론이 살아 있으면 정당 해산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여기는 탄핵 반대 계엄 찬성 아니냐. 네. 이래서 정당 해산 들어오면 어떡하려 그래. 이런 부분까지 의식한 거라고 하는 거죠.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상정을 해서. 예, 그러나 걱정하고 친윤은 생각이 다르죠. 친윤은. 무슨 소리야? 우린 똘똘 뭉쳐야지. 이러면서 자기들은 정당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가서 계엄은 잘못됐다. 계엄은 잘못됐지만 네. 계엄의 우두머리는 지켜야겠다. 뭐 이런 포지셔닝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진짜. 윤석열은 계속 이제 안고 가는 그런 모습 아니냐 결국에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반바지 차림에 활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대한민국 극우화의 승부를 걸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보수 정치는 이제 불가능하고 극우화. 그러면서 저기 좀 뭐야 사우나에서 나오는 거 같아. 땀복 사우나 찜질방 땀복 같은데. 그리고 약간 그 느낌이 그렇네요. 아이 쪽팔리지도 않나. 아.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저기 모양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지자를 호명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어떤 그 극단화된 세력들, 계속 저항이 가능한 세력들을 결집하려고 한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와 단절하지 못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되면 네. 저는 분당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대선 때 분당을 했던 건데 2016년 경우에는 지금은 오히려 그 시기가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결국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의 운명 이것도 지금 풍전등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에 대한 또 김건희에 대한 또 최혜병 특검에 대한 이걸 다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한테 모든 게 다 이제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 수렴이 되고 두 사람에 대한 의혹 또 이제 신병 확보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두 사람의 지금 이렇게 활보하는 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서울구치소가 조국 부부 만나겠지. 조국 전 장관을 만날 수 있다. 조국 전 단패도 만날 수 있다. 아. 그래요. 이 특검을 통해서 또 국민의 힘도 또 윤석열, 김건희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켜보고 그리고 뭐 이준석 의원 얘기 잠깐 하고 가면은 사실 권영국 후보와 이준석 후보 완전 대비가 됐어요. 우리 유권자들 그렇죠. 볼 때는. 예. 근데 지금 제명 청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55만 7천 명 넘어섰습니다. 55만 7,643명. 이게 국민들의 민심, 분노한 민심이기도 하고요. 네. 대선 토론 때 우리가 보더라도 이준석 의원의 후보의 질문하는 모습이나 답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면 놀랐어요. 토론 자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호소력을 갖고 예. 청년들한테 다가갔던 거는 당 대표직에서 그 퇴출돼 가지고 대구 김광석 거리에 절규하듯이 연설을 하던 그때 피해자 이준석으로서는 네. 그 합리적 개혁 보수 어떤 개혁 보수의 그 면모가 그때는 있었지. 그걸로 인해서 저 고난을 겪는구나. 네. 이러면서 상당한 팬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아, 그랬는데 그때 이준석이 아니에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는커녕 나이 젊다는 이유로 온갖 특권을 다 누렸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윤석열한테서 떨어져 나오는 극우 청년들을 자기가 어떤 거기 가서 맹주 노릇을 하겠다는 이 전략으로 급선회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40대 윤석열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 결국은 같은 지지층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네요. 예, 그러면서 한때는 국민의힘에 통합된 극우 커뮤니티의 그 팬들을 이제는 본인이 차지하겠다는 심산이고 발상이란 말이에요. 그쪽을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짜게 놓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걸 갖다가 예. 2030 남성들을 국민의힘 쪽에 들어가는 거에 허들을 만들고 그걸 자기 쪽으로 방향 물꼬를 틔우는 데는 네. 성공을 했다. 그게 이제 지지율 8%입니다. 그게 지지율 8%.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극우 정치의 시작이거든요. 그다음에 분노 세대를 등에 업고 어떤 하나의 새로운 극우 정치 네. 이걸 한다. 저는 이준석이 바로 김문수 윤석열의 40대 판이다 버전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변하는구나 사람이. 그게 혐오 발언이 그냥 나온 발언이 아닙니다. 다 이거 계산된 발언이에요. 그것도 또 아주 쓰리 쿠션으로 권영국 후보한테 이걸 슬쩍 물어서 이재명을 공격하려고. 조진다. 예. 이런 식의 그거 다 이거 설계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 어떤 수법의 교활함이나 네. 의도성을 보면 굉장히 악의적인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건 윤석열 뺨친다. 뺨친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속아왔다는 거다. 이준석의 본 모습 민낯을 이번에 확실히 확인했다. 그래서 그 제명하는 저는 제명까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으니까 이게 김영삼 그 옛날 대통령이 제명당한 때가 이제 1979년. 네. 그때 이제 YH 여공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뉴욕 타임즈에 김영삼 인터뷰가 실린다고. 그런데 미국이 한국 민주주의의 실상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 지원하지 말란 뜻이거든요. 그걸 갖고 공화당 의원들이 이거는 대미 4대주의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명안을 상정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했거든요. 그게 부마 항쟁의 불씨가 된 거지. 그 부마 항쟁을 보고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한 사살한 거죠. 그렇게도 연결이 되는 그렇게 우리 된 역사의 겁니다. 한 단면인데
이준석은 뭐 사실 지금 구도상 보면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국민들의 뜻이 이렇게 청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네. 엄중한 국민들의 회초리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뭐 깨우치고 뭐 반성하고 성찰한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아유 그 뭐 제명 안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네. 해봤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아니 구제불능이에요.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예. 이 싸움은 앞으로 이준석이 10년 이상 짊어져야 될. 나이 50될 때까지 이 싸움은 안 끝날 것이다. 계속 간다.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다 겪고도 그 말을 하는가 한번 그건 지켜볼 일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쭉 보면은 네. 이 40대에 한때는 개혁 보수를 외치던 그 정치인이 왜 저렇게 됐는가? 이게 왜 40대 윤석열인가? 강한 자기 집착에서 나오는 거거든. 자기 집착. 자기 집착에서.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도 예. 내가 모든 걸 통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심리가 어떻게 돌아갔냐면은 네. 그때 지지율 폭락,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게이트, 뭐 특검에 대한 한동훈의 국민 눈높이 발언 이런 자극제들이 네. 이렇게 보면은 국가 지도자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렇게 문제 해결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정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네. 이렇게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런 방법을 몰랐어요. 그게 아니라 감정 회피적 성향을 보입니다. 네. 다 부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부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사실은 회피 심리거든. 부정하고 술 먹고 잊어버리고 뭐 이런 건가? 그렇죠. 이게 회피 심리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통제되지 않으니까 더 많은 통제를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안 건드리고 회피하면서 다른 어떤 충동으로 가는데 네. 이게 선스타인 교수가 얘기한 도박 증후군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어떤 슬롯머신 같은 도박을 하다가 많이 잃었어. 그런데 이제 종잣돈이 얼마 안 남았거든. 이럴 때 오히려 잃고 나서 야구에 올라서 더 크게 베팅을 하는 심리. 이게 진학 계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관리도 하고 야 요런 건 배팅을 이렇게 내가 분산도 하고. 이성으로서 합리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에이씨 다 걸어. 이래가지고 몽땅 다 잃어버리고 패가 망신하는 게 원래 도박꾼의 운명이 이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거예요. 뭐 분산에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다. 한 방에 뒤집어 버려. 예. 이렇게 하면서 그때 뭐에 홀린 것 같았다는 거지. 이제 훗날 도박꾼들이 할 때 내가 그때 뭐에 홀렸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거든. 그런데 그런 어떤 심리로 회피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은 공격을 많이 당하고 그랬을 때 이 문제가 왜 생겼나 어디서 생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안 되겠다. 일은 벌어진 거지만 문제를 해결해 보자. 네.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갈 법한데 이준석은 이때 윤석열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데 그냥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렇네요. 부정해버리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윤석열식 그 방식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 자아에 극도로 집착하는 일종의 어떤 나르시즘의 그 행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 나르시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프로이드 정신 분석하게 보면은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서 충만하거든요. 네. 모든 것이 다 돼요. 그렇죠. 그리고 존중받고 엄마한테서 그럴 때 발전을 하는데 어느 날 부모한테서 떨어져 나갈 때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이제는 네가 해야 돼. 이젠 네가 책임져. 이럴 때 이제 그 충족감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그리워한다는 거지. 그 유아적인 시절에, 그 엄마 품을 그리워할 때 그때는 모든 게 다 내한테 만족감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게 충족이 안 되냐. 이러면서 앙앙거리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토론을 나가면 상대방을 때려 눕혀 조회수가 빡빡 올라가야 쇼츠 만들고 해야. 쇼츠 만들고 해서 빡빡 올라가야 만족감을 느끼고 이준석은 지난 10년 정치를 그렇게 커왔단 말이에요. 이러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어디서 뭐 이러면은 그거를 현실을 부인을 한 다음에 저기 그 어디 커뮤니티나 유튜브로 들어가 버려요. 거기 가면 또 다른 세상, 못 빠져나와. 다른 세계고. 어. 엄마 품 같기도 하고. 엄마 품 같고 거기서 그 충족감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나르시시즘으로 가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저 나르시즘의 윤석열의 경우엔 사이코패스가 겹친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준석도 이런 공격을 받으면 부인을 해버리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가 않고 그런 세계로 도피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40대 윤석열이에요. 오, 오늘 이 분석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서가 또 일부 계층에는 먹힌다고. 그래가지고 그 일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그런 어떤 터전을 제공해 주는데 네. 이게 바로 나르시즘 정서와 팔로워들의 사고 방식이고 여기서는 앞으로 여성 혐오가 더 커질 겁니다. 굉장히 더 커질 거예요. 그 문제.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는 예. 8%라는 성과보다는 오히려 진보 여성들을 결집시킨 역결집 이 효과가 이준석 효과라고 보는 거거든요. 오히려. 예, 오히려. 그래서 이준석이 8%를 얻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여성들 58%가 저기 특히 그 20대 이재명을 찍게 만들어준 게 이준석이에요. 오히려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보면 역풍이 이른바 역효과가 났다. 그렇지. 그 역풍이 네. 이재명 당선에 또한 축익을 이루고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한 비판과 그렇습니다. 모습에 대한 이 비판의 모습이 표로 나타났다. 그래서 예. 우리가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고의 자아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자아. 나르시즘에 빠진 자아는 허상입니다. 허상. 그 욕망은 영원히 충족되지 않아요. 채워도 배고파. 그 자아를 내려놓는 거. 그래서 최고의 자아는 무아야. 무아. 내가 없는 건가요? 무아지경. 우리가 무언가 가치와 어떤 그 내용에 깊이 몰입할 때 뭐라 그래? 무아지경에 빠졌다. 그러니까 정작 행복감을 느낄 때는 나 자신을 못 느낀다는 거거든. 그렇네요. 그런데 저런 자아 충족 나르시시즘은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지. 너를 찾아, 너를 재발견해, 자존감을 높여. 그다음에 조회수 지금 100만 나오고 있잖아. 너 최고야. 이거는 무아가 아니라 집착하는 자아거든. 그런데 이걸 내려놓고 무아 상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고등 종교 네. 또는 예술과 문학과 그다음에 사상 이념입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아에서 정반대의 세계지. 예. 이 부분을 좀 딱 편집해가지고 쇼츠를 만들어서 이준석 의원한테 또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 김종대 교수님 말씀 좀 듣고 달라져라. 달라져. 그러니까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예. 내려놓는 자가 더 커 보이고 위대하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치권을 한 30년 넘게 바라보고 있지만은 네.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노회찬, 심상정 이런 사람들 많이 겪었잖아요. 옆에서도 많이 보고. 맞아요. 그러면 가까이서 보는 위는 또 달라요. 근데 뭐 어디 뭐 사이다 발언하고 엄청나게 유명한 연설을 해서 내가 그분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의 공통점 뭔가 사람이 커 보였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제가 얘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진보 정치인들인데 네. 보수 쪽의 얘기도 엄청나게 경청을 했어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진보적 성향도 보수적 프레임을 통해서 한번 필터를 한 다음에 네. 다시 더 한 차원 높은 더. 정신 세계로 나아가고자 했던 이게 사람이 굉장히 커 보여. 네. 굉장히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 뭐랄까 이준석 경우를 보면 네. 대선 때 팩트 체크 논쟁에서 전패했습니다. 그 차등 임금제라든가 외국인 뭐 노동자 차등제라든가 임금 차등제라든가 네. 또 대통령제에서 국회 해상권이 있다. 아주 무식이 고도로 발전하면 이런 얘기를 해.
무엇이겠고. 사실 인공지능 잘한다는데 예. 그 퍼플렉서티 같은 그 검색 기능이 강한 인공지능에 1분이면 다 검색되는 팩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런 팩트들이 안 맞고 예. 그러니까 어디 커뮤니티에 음모론에 약하다고 하는 게 사실에 약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네. 팩트를 기반에. 그다음에 이제 공약에서도 기후 공약 없지, 노인 공약 없지, 대학생 공약 없지, 뭐가 빠진 게 많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뜻이에요. 전혀 옆에 다른 상대방 내 네. 지지층이 아니면 고려 안 하고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성향이 굉장히 위험한 성향이다. 네. 그래서 자아에 극도로 집착을 하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최고의 행복감은 무아에서 나오는 거다. 아, 그 말씀이 진짜 가슴에 와닿네요, 진짜. 삼매경이란 말이 아시나? 삼매경. 독서 삼매경에 예, 예. 빠졌다. 삼매경. 뭐 이런 거다. 또 뭐 황홀경, 네. 삼매경 이런 이야기들은 무언가에 깊이 몰입함으로써 거기서 어떤 내가 나에게 집착했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자아의 이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네. 더 넓은 세계에 소속됐다. 더 큰 세계에 나를 열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가 된다. 이런 어떤 그 정신적인 경지고 네. 이거 괜히 자꾸 불교 강의 같은데 그 우리가 붓다, 시다르다라는 말의 예. 뜻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았다. 이건 뭐냐면은 가장 행복한 인간이라. 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조건이 충족되고 정신적인 조건이 충족되고 이러면은 네.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더 많은 욕심을 더 내고 탐을 내냐고. 그게 뭐냐면은 그런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조건의 행복을 가져가 가지고 내가 행복해졌다. 내가 이제 더 어떤 그 삶의 질이 높아졌다 하면은 분명히 만족감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런데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네. 이러면서 욕심만 자꾸 커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갖기 위해서. 그렇죠. 원래부터 그 돈과 행복은 집착해서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고 가치를 더 확산하고 이러는데 네. 이러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행복감이라는 게 만족할 줄 아는 거거든.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경쟁 사회에서 이 만족할 줄 모르고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경쟁의 가마솥에 그냥 푹푹 삶아버리는 네. 이 한국 교육 제도의 총체적 실패가 바로 이준석 현상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준석 의원 제명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철학적으로까지 분석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이 철학적인 이 얘기는 또 어디서든 들을 수가 없거든요. 김정규 교수님이 오셔야 또 들을 수 있는 그걸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예. 저기 뭐냐면은 그 인공지능 같은 거 열심히 배우세요. 인공지능. 네, 여러 가지 유용한데. 네. 근데 그거를 말이죠. 돈 버는 방법 알려줘. 또 내가 A라는 사람을 너무 싫어해. 예. 그 저놈을 거꾸로 틀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뭐 등등 이렇게 써먹잖아요. 네. 요즘 인공지능은 답변 안 해버립니다. 굉장히 윤리 수준이 높아졌어요. 인공지능조차. 내가 그 저기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때 국민의힘이 개싸움을 하길래 네. 챗GPT에다가 이 인물들의 단일화 싸움을 오물통에 빠진 개싸움으로 묘사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 아세요? 몰라요. 어떻게 됐어요? 이 질문은 당사의 윤리적 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예. 실존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그래서 AI도 뭐. 그래가지고 다시는 내가 그런 질문을 안 한다고. 네. 다시는 그런 질문을 안 하고 대신 겸손하게. 그러면서 조금 어떤 공적인 영역의 연구나 네. 탐색을 하기 위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 써먹으니까 능률과 효율이 높아져. 그래서 나는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 나와 협업을 하는 동반자로 공동지능이라 그래.
공동지능. 우리는 컴퓨터에 다 맡겨서도 안 되지만 네. 맡긴다고 다 해주는 것도 아니야. 예. 그냥 나를 돕고 예. 같이 함께 기계와 인간이 같이 지능을 만들어 보는 거야. 네. 이랬을 때 완성도 높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 사람 시키는 것보다 더 힘들어. 네. 그래가지고 지식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내 자신도 피곤해지더라고.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산출물을 만들어보고 네. 이렇게 하면서 적용을 또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만족감이 느껴져요. 굉장히 이거는 공동지능이고 이게 내 노후 대책이야. 요즘 기억력도 나빠지고 내가 집중력도 좀 예전만 못하고 이러니까 예, 함께. 그걸 보충해주는 일종의 보형 의족 같은 거지. 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좋게 써먹으면 좋은 거고 예. 이걸 만약에 핵전쟁에 써먹는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대량 살상무기가 예. 되는 거예요. 대량 거기에 살상무기. 대한 우리가 그 경고도 항상 하겠지만은 경계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남북 관계가 또 좋아지는 게 아니냐, 또 트럼프도 계속 구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글쎄 이제 성급한 낙관은 금물입니다. 근데 북한이 그 윤석열 3년간 많이 참아줬거든. 막 해안포 사격하고 아파치 헬기 날려다니고 이럴 때도 무인기 대응을 보내고 그랬는데도 그런데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니까 바로 그것도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쪽도 중단을 예. 했고 이제 오물풍선도 안 날라올 겁니다. 이게 되면- 이제 우리 민간 단체 살포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네. 저는 막을 걸로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에 대해 가지고 비례성의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 북한에 대해서도 뭔가 공존의 어떤 그 기반을 이제부터 쌓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이 마련이 되는데 단 네.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면 안 된다. 예, 이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저렇게 밀착해 있고 그런 상황이고 예, 그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먼저 그게 우선입니다. 그게지 여기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중국 러시아도 접근하고 좀 크게 보고 서서히 가야지 네.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차근차근. 하지만 북한도 분명히 이제 느끼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 됐더니 정말 달라졌네. 그렇죠. 피부로 느끼죠. 이게 바로 평화배당금이라는 거거든. 그 전방의 접경 지역에 200만 명이 우리 주민이 사시는데 얼마나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뿐입니까? 소, 돼지, 닭도 살잖아. 개들은 스트레스 안 받아. 맞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그다음에 우리 개는 개들도 그렇지.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게 평화 배당금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평화의 배당금, 평화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걸 느껴가면서 차근차근 그렇죠. 바꿔 나가면 된다. 그 뒤에 또 다른 평화 배당금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서북 해역에서 우리가 9.19 군사 합의를 사실상 존중하는 행동을 하면 꽃게잡이 어획고도 올라가고 통행도 편리해지고 그 어민들의 이제 그 소득도 올라가면서 삶의 질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 이게 이래서 3년 동안 이거를 이렇게 망쳐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쁜 짓 했던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 아니 뭐 응당한 책임을 져야죠. 큰집 갑니까 이제 또? 아이고 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책임을 꼭 묻고 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어떤 뭐 러브레터 주고받고 글쎄, 그 부분이 좀 어려운데 사실 김정은하고 트럼프는 3번이나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감정은 좋은데 지금 국제 정세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역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좀 풀려야 그렇죠. 역시 그 부분이 조금 풀리면서 물꼬를 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켜보면서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늘 좋은 말씀
철학적인 말씀까지 잘 들었는데 시청자분들께 위로의 말씀 아니 들어볼까요? 뭐 예? 그동안 잘해 오셨고 많이 힘드셨지만은 잘 참아주셨습니다. 네. 올해 중국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넘게 들어올고 아. 한한령이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고민하시던 분들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좀 이런 좋은 소식들을 자꾸 체크하시고 그렇네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